오늘 강의의 제목은 매크로바이오틱 다이어트입니다. 제목 어렵죠? 빠르고 쉽게 살 빼고 싶은 욕망을 겨냥해서 세상에는 정말 별별 기발한 다이어트 방법이 다 등장하죠. 매크로바이오틱 다이어트, 이것도 뭐 새로운 기발한 방법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정반대예요. 어쩌면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가장 진지한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과는 어떻냐고요? 그것만은 최고입니다. 정말 건강해지고 날씬해지실 수 있어요. 물론 차근차근 진지하게 실천했을 때 말입니다. 비용이요? 아주 쌉니다. 그렇다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그게 최고의 다이어트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매크로바이오틱 다이어트의 요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의 음기와 양기의 이 균형을 맞춰서 먹으랍니다. 음기와 양기가 조화를 이룬 음식물을 먹어야지 건강하고 살이 안 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뭐 그냥 한약 아니야? 진짜 너무 진지하고 너무 올드한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이 매크로바이오틱 다이어트는 정말 진지한 사람들이 꾸준히 실천합니다. 내가 매크로바이오틱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하면서 SNS에서 권유하는 유명인들도 찾아보면 정말 진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빌 클린턴, 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이라든지 영화배우 톰 크루즈, 기네스 펠트로 가수 마돈나 같은 분들도 열혈 매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음기와 양기의 균형을 맞추는 먹으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 한방 다이어트 하나?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약 한 300년 전에 독일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일본에서 완성이 되었고 또 미국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미하면서 완성이 된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정말 수백만의 유명인들이 이 매크로바이오틱 식이요법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럽, 특히 이 독일에서는 정말 많고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되고 있어요. 음기와 양기라. 지금까지 뭐 영양소, 칼로리만 생각했었잖아요.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된다. 지방은 다이어트 적이다. 섬유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식물의 성분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식물 하나하나가 가진 성분보다는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 즉 음기와 양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이 매크로바이오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크로바이오틱은 원래 독일어죠. 마크로비오틱에서 왔는데요. 마크로가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오틱이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매크로바이오틱은 장수학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한의학적인 원리 같지만 사실 음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에서부터 지금까지 서양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근본이 되는 생명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바이오틱 다이어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영양 균형 그리고 음양 균형을 맞춰 먹는 걸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음양 조화 그리고 일물 전체입니다. 첫 번째 음양 조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식재료에는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하면 따뜻한 양성과 서늘한 음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이 양성과 음성을 잘 조화시키는 거고 체질에 따라서 내가 음체질이다 그럼 약간 양성의 음식을 강하게 먹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의미인데 오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서늘한 채소고 마늘은 더운 성질의 채소입니다. 또 돼지고기 서늘한 육류고 닭고기는 더운 육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극도로 차가운 극음성 또 극도로 너무 뜨거운 극양성을 띤 식품 예를 들어서 너무 뜨겁거나 또 너무 차가운 거 엽기 떡볶이 아니면 빙수 이런 거 과하게 먹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또 극양성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에 맞는 통곡물 그리고 채소류, 해조류를 조화롭게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물 전체. 한 가지 식물이라도 씨앗, 뿌리, 줄기, 잎, 열매, 껍질 이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고 영양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부위를 골고루게 먹기 위해서는 씨앗부터 뿌리까지 골고루 먹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짝지근한 열매만 골라 먹는 것, 또 잎채소만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그 균형을 깨져서 순환을 안 되게 하고 뭉치게 하고 그 결과 건강을 해치고 살을 찌운다는 겁니다. 더구나 과일도 통으로 먹지 않고 착즙을 해서 즙만 쪽 짜서 마시는 소위 주스죠. 근데 이거는 좋은 성분은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수분에 녹아 있는 과당만 섭취하는 거 몸에 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자 껍질 부분에는 알맹이의 4배나 되는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알맹이에는 없는 비타민 C가 이 껍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과육에 비해서 비타민 C하고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훨씬 풍부하고요. 고지혈증에 좋다고 하는 식재료 양파 아시죠? 그 유효 성분이 껍질에 집중이 돼 있어요.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의 함유량이 양파 알맹이보다 최대 한 60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미강, 쌀겨죠. 여기에는 각종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폴리페놀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 토코페롤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항산화 성분인 감마 오리자놀 외에도 폴리페놀이라든지 트리에놀 이런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고 또 비타민 B1, B2 뭐 이런 비타민이라든지 일일 영양소 기준치 대비해서 3배를 포함하는 마그네슘 또 40%의 어떤 칼슘 함량이 이런 다양한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뿌리하고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색과 또 식감을 위해서 이 본초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의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영양 대부분을 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비오틱의 원리 그리고 본초학의 원리는 정말 놀랍게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동의보감 탕액편의 과부와 체부, 과일부와 야채부에는 무려 213종류의 약재 부위별 효능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파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파의 뿌리, 파뿌리는 총백근이라고 해서 추위로 생긴 두통을 치료하고 땀을 내게 해서 감기 치료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파의 바로 윗부분이죠. 파의 하얀 부분을 총백이라고 하는데 인후통 그리고 추위로 열나는 증상을 치료하고 산모의 태를 든든하게 해서 임산부의 감기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 파의 초록색 잎갈은 잎사귀는 찰과상 또 파상풍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파꽃이요. 이것도 버리지 않고 명치 밑이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는 비심통을 치료하는 데 많이 씁니다. 파 하나가 사실 부위별로 정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 또 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연 또한 꽃잎, 꽃, 잎, 줄기, 뿌리, 씨앗 각각 약으로 쓰이는 본초라고 할 수 있어요. 연씨는 연자육이라고 하는데 연자육은 심장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의 뿌리는 우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 반찬으로 먹죠. 지혈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연잎은 하엽이라고 불리우는데 여름 설사를 그치게 하고 그 두통과 어지럼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연잎밥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크로바이오틱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따라하기 어려운 방법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십상입니다. 일상에서 매크로바이오틱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 매크로바이오틱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최대한 버리지 말고 다 드시면 됩니다. 요구르트, 마요네즈, 케찹, 이런 정제당, 이런 인공 조미료라든지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좀 가급적 피하시고 흰쌀 대신 현미밥, 고기나 달걀 대신 수수나 두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 음식과 줄기 음식을 골고루 다 먹고 조리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크로바이오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매크로바이오틱의 효과는 임상 연구로도 속속히 밝혀지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은 2010년인가요? 임상 실습 영양학회지에 보니까 그 혈압과 그리고 혈액 내의 지방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고지혈증 환자 약 30명에게 매크로바이오틱 식사요법을 적용한 결과 혈압 그리고 혈관 내에 지방 수치가 각각 30%, 25%나 낮아져서 정상 수치로 회복된 결과를 보였다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향후에 정말 많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실제 매크로바이오틱 그 체험자 중에서 아토피가 개선된다든지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매크로바이오틱은 심리적인 그런 안정도 꾀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만병의 근원,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섭식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매크로바이오틱은 자극이 적은 식재료들의 균형 잡힌 조화 때문에 몸이 흡수하기 좋은 음식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매크로바이오틱에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